안녕하세요. 월가의창 여러분,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대표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뉴욕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사실 이제 월가의창은 네. 표정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저 이러다 악플 달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월가의창 미국 증시만 보면 한방 웃음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 또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미국 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좀 중요해지는데 저희 월가의창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미국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월가의창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내 증시가 조금 힘들고 부진하더라도 이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한편으로 또 위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 주식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힘을 내서 월가의창에서 미국 주식 정보 샅샅이 좀 찾아서 전달을 드릴 텐데, 일단 저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최근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국내 증시와는 달리 뉴욕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우랑 S&P 500 너무 좋고요. 뭐 한쪽이 좀 줄어든다 싶으면 다른 한쪽에서 올려주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랠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뭐 지난주부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부터 랠리가 시작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최근에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좋게 나올 줄 몰랐죠. 네. 우리가 7월달에 고용 쇼크가 들어왔고 이게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에 이렇게 시리즈 딱 보시면은 졸도 고용 건수부터 시작해서 ADP 민감고용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에 최근에 이제 뭐 실업상 청구 건수도 계속 20만 건 초반대.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고용은 지금 더 할 나위 없이 좋죠. 네. 여기 ISM 서비스 지표가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줄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JP모건에서 나온 이제 레포트가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관론자의 최후의 보루가 JP모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JP모건이 이제 드디어 그 시장 성격을 바꿨죠. 장기 채권을 매도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이제 완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보면 전환을 시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지금 신고가를 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심리가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차트를 보시면 지나온 과정을 보시면 사실 뭐 별 큰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일부 때문에 나스닥이 조정받은 걸 제외하면 뭐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증시와의 괴리감이 워낙 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있는 현실을 지금 이제 그대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많은 변수, 특히 종목 간의 등락의 차가 좀 커지는 게 한 가지 변수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녹화일 기준으로 그 고용지표 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아니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틀릴 줄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 괴리감이 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 뒤로 야 시장 분위기 좋다 하면서 랠리를 이어가다가 또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살펴봤던 이벤트 중에 하나는 또 FMC 의사로 공개가 있었습니다. 9월에 이제 비컷을 단행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가 공개가 또 됐는데, 여기서 또 시장이 또 하나 자신감을 탑재한 게 파월 의장이 역시 우리 편이구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파월 의장이 입만 열면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이번에 9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됐는데 이게 잘 보면 딱 항상 그 상징적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9월 FOMC는 좀 보면 some, several, 그리고 지금은 아예 없다. 나싱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나 비컷을 들고 몇몇이 좀 반대를 했지만 일부는 또 상당히 반대를 해서 반대표를 던진 인원. 근데 실제로 투표권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실제 반대하는 편은 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비럴에서 썸으로 왔다가 썸에서 한 표로 오는데 추측컨대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파월 의장이다. 결국 이제 비컷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준 의원들에 대한 설득력이 가장 컸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에 파월이 입만 열면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것에 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위기 때마다 파월 의장이 입만 열면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고, 특히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용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파월은 고용지표 이렇게 양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고용지표가 7월달에 에어닝 쇼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파월 의장은 자신감이 더 뿜뿜할 것이고, 이것이 증시에 대해서 오중의 영향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일단은 중장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보고서 시장도 야 역시 파월 의장이 우리 편이니까 세상이 겁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셸 보우만 이사만 이제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를 했고, 나머지는 비컷으로 우리 파월 의장이 열심히 설득을 해서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용 보고서도 호조가 나오고 한 상황에서 11월, 12월 남은 FOMC 회의에서는 거의 비컷 확률은 없다시피 하고 좀 확률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제 B급보다는 이제 0.25bp 정도의 인하가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정도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사실 B컷을 해서 단기간에 증시가 상승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경기가 더 좋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는 더 좋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B컷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실 B컷 이후에 나왔던 위기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그 한 번으로 뒤집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오히려 베이비 스텝을 하고 시장의 경기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하고 시장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은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좀 오랜 기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시장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 이사들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속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11월, 12월에는 B컷 확률이 거의 없어졌고 거의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중동 리스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유가가 또 최근에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녹화일 기준에서는 조금 주춤했는데 유가가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니까 한 번씩 고꾸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가에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오르감 줄었다 하더라도 역시 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중동의 시장적 리스크에서 초반부에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하마스 헤즈볼라 분쟁 사이에서는 사실 유가가 큰 변동성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의 정유 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중동에 직접적으로 산유국이 얽히는 거는 이제 첫 사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유가 변동성이 컸는데 이게 또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헤즈볼라의 인자 아셈이라는 분이 또 휴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또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가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놓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또 변동성이 좀 커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유가는 예를 들어서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거고 그쵸. 8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70불대에서 80불 초반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부분이 되는데 사우디가 이제 증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했고 자발적 감산에 대한 불리함을 토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게 수요 공급에서 보면 유가의 큰 변동성은 지금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번에 유가가 급등했는데 사실 미국의 정유주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맞아요. 그거 대비.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들이 같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별 변동성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거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유가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아마 좀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안심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유가가 갑자기 폭등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그래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 컨트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유가가 좀 안정된다 싶으니까 또 중국 부양책 약발이 떨어졌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 시장이 갑자기 또 확 꼬리를 내렸어요.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은 네. 진짜 여기서 우리가 한 두세 시간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한마디로 보면 이거거든요. 네. 3년 하락한 거 5일 만에 한 60% 이상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 하락한 거 5일 만에 절반 이상을 돌렸거든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요약해서 보면 네. 결국 중국은 일단 단일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중요하고 정책이 어떤 방향이 나오냐는 우리가 원래 시진핑 3기 집권할 때 기대했던 경기 부양책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3기 집권할 때 안 나오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정치에서 기대했던 바가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중국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면 지금은 정책이 어느 정도 집권자의 의지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 놓는 방법론에서 규모나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죠.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올 건데 저는 이제 중국 정치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는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5일 만에 3년치 하락이 60% 도는데 이거는 무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히 차별화는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5일 만에 이 정도로 올랐냐라고 보면 공매도 한 배죠. 그거는 공유도 한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 말고 우리나라 증시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1차 반등을 줬을 때 나왔던 가장 강력했던 섹터가 예를 든다면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사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 섹터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뛰었냐라면 우리도 역시 공매도 한배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국시가 너무 급등해서 논란에 대한 공매도 한매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결국은 2차 눌림목을 거친 이후에 진짜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소재나 예를 들면 IT 소재나 재료 같은 섹터들, 부품 같은 이쪽에서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진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차별화돼서 공매도 한매와 진짜 올라가는 종목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중국 시장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 또 직접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옆 나라가 또 이렇게 널뛰니까 괜히 싱숭생숭한 거 있죠.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보고 계시는 분들 기대감은 가져도 좋으나.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증시가 못 올라갔다는 이유를 어떤 분들은 한 30% 정도는 솔직히 중국 시장에 연동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 시장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우리 시장의 문제를 이제는 내부적으로 인지를 할 때가 온 거죠.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다. 네. 중국 이야기까지. 저희는 중국 얘기했습니다. 네. 좀 넘어가 보자면 또 이렇게 뉴욕 증시 다시 돌아와서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와중에 이 대형 큰형님들 M7 안에서의 주가 향방은 또 약간씩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엔비디아 녹화일 기준으로 너무 잘 가고 있다가 조금 쉬어가는 템포 나오고 있는 반면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일정 앞두고 하락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뭐 엔비디아는 좀 쉬었지만 TSMC 3분기 매출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반면 너무 잘 가고 있고 어느 날은 뭐 엔비디아랑 테슬라 같이 오르는 날도 있고 서로 등락이 갈리는 날도 있고 그 안에서도 좀 등락이 갈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나 좀 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시장의 가장 구조적이고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은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모멘텀을 받는데 종목별 주가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D램 사이클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내려왔다가 네. 반등은 하이닉스 혼자만 반등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일 섹터 내에서 같은 모멘텀을 받는 종목의 주가가 차별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보면 수급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 기반으로 해서 미세하게 따지는데 이 실적이라는 게 조그만 차이인데 수급에서는 극과 극의 양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이런 현상은 금리 인하가 절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자본이 주식시장에 많이 풀리기 직전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별화되는 현상에서 주도 섹터를 찾는 탐색하는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AI 모멘텀을 받더라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같은 HBM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증시로 보면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TC 본드 이렇게 정도만 파악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12단, 16단 쌓이면서 TC 본드에서 하이브리드 본드로 가는 게 맞느냐, 하이브리드 본드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 재료나 소재에 관련 부분에서 어디가 모멘텀을 받느냐가 이제는 완전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미국 증시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미국 증시는 차별화되더라도 같이 올라가면서 얘가 좀 덜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인데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죠.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니까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네. 같이 올라가면서 좀 벌어지면 좋은데 이게 극단적으로 벌어지니까 종목 선택의 어려움이 더 크고 그게 지금 장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 탐색을 저도 요즘에 좀 느끼는 거지만 예전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서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엔 정말 다 같이 올라서 옆에서는 뭐 폭죽 터뜨릴 때 나는 약간 박수치는 정도에도 만족을 했었는데 이제는 잘 골라야만 상대적 박탈감이 덜한 장이 오니까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공부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월가의 창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후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뉴욕 증시도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금융주를 시작으로 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어딜까요? 일단은 이제 몇 분기 만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2분기, 1분기, 작년 4분기를 비교하면 대부분 다 이 실적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실적 발표하기 한 달 전에 눈높이가 대부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졌죠. 근데 이번에는 눈높이가 좀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실적에 대한 판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을 주는 걸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좀 주춤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나 은행이 조금 물러섰다가
그다음 경기 확장주가 잠깐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AI 모멘텀에 맞는 IT 쪽으로 또 몰렸다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를 도는데 시세 연속성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딱 직전에 오니까 다시 제약바이오나 금리나 모멘텀을 받는 섹터가 조금 더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양분해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데 더 좋았던 IT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적당히 좋아서 올라가던 제약바이오나 이런 금리나 수혜를 받는 쪽은 기대감이 역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경기 확장과 관련된 뭐 건설 기계나 건설 쪽에 보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마 3분기는 좋은데 더 좋아지는 쪽과 턴어라운드 되는 쪽이 아마 양쪽의 주가 모멘텀이 같이 붙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특히 만약에 좀 시세 차익을 모멘텀에 크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턴어라운드 되는 쪽에 관심을 경기 확장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실적 시즌 눈높이가 그래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실적만 열었다 하면 빵빵 뜰 때랑은 또 완전히 다른 시장이 열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잘 아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까지 다가오고 나니까 10월이 또 금방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10월이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달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또 대선 모멘텀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참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대표님. 아마 기대를 하셔도 그렇게 미국 주식 쪽은 실망할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대선 때 항상 보면 극적인 효과의 반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고용 쇼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가 지금은 완연하게 이제 주가가 사실 미국 증시는 신고가잖아요. 나스닥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감해질 필요가 있고 JP 모간에서 이제 비관론적인 견해를 걷어들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비관론의 최후의 보루가 이제 긍정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나 시에 대한 불안감, 특히 우리 그 투자자분들은 국내 증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쵸.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를 놓고 본다면 지금 오히려 좀 더 강함해질 필요가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예외적인 금리 인하가 들어왔던 시기에 나스닥은 3-4배 올랐습니다.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강함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강한 심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월가의 창과 함께하면 이 강심장, 담요까지 길러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콘텐츠 돌아올 때쯤이면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싱글벙글 같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은 저희 대표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